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우리 고등부 기본반 친구들 안녕하셨죠? 토요일에는 문법을 하는 시간이죠. 기존에 제1강하고 2강에 해당하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다 풀고 채점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기출 예제가 있잖아요. 기출 예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반드시 그 밑에다가 해석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숙제의 일부분이니까 반드시 해석을 잘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강의 능동태와 수동태 그리고 4강의 병렬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에 쓰셔야 되니까 지금 노트를 빨리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강의 능동태와 수동태입니다. 조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영어에서 태 그러면 알아야 될 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능동태, 수동태. 무슨 다른 태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이라면 능동태가 뭔지 그리고 수동태가 뭔지 혹은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기준에 따라서 능동을 쓸지 수동을 쓸지를 잘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의 전체적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영어에서 동사가 있으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의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시요. 동작을 하는, 그러니까 동사로 표시를 하죠. 동작이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그 동작을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주어나 목적어나 혹은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걸 먼저 잘 찾아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과 동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대상이 직접 동작을 한다 라고 문맥상 판단이 되면 그때는 동사를 능동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 대상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대상이 가만히 있는데 남이 얘한테 동작을 걸어. 그래서 이 대상이 동작이 되어지면 혹은 당하면 이런 느낌이라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면 그때는 동사를 수동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수동이라는 것은 pp나 혹은 뭐 bpp 따로 없을 때에는 동사에다 ed를 써준 형태 등이 되겠죠. 여러분들 능동 수동이 기본적으로 동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동작이 있으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대상을 찾으려고 1차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동작이, 아니, 이 대상이 동작을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상을 먼저 찾으시고, 그러니까 동작을 보고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대상을 잡으시고, 그러면 이 대상이 동작을 하는 건가, 아니면 되어지는 건가, 문맥상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어법 문제 풀 때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그 부분, 이렇게 둘 중에 골라라 아니면 밑줄되어져 있는 부분, 그 부분만 보고서 어법을 고르실 수 없어요. 문제 풀 때에는 반드시 문장을, 이 한 문장은 다 읽고 고민해서 따져 보셔야지 됩니다. 문장을 다 읽고 고민을 생각보다 많이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법 문제를 풀 때마다 이제 100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능동태하고 수동태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동작이 있으면 이 동작을 누가 하게 되는지 대상을 찾아야 되고 그 대상의 입장에서 이 동작을 하는지 되어지는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서 능동, 수동을 결정을 해라. 자, 그 다음에 좀 간단한 것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사실상 학생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부분이거든요. 자, 주의 1번이요. 자동사들은 수동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목적어가 없는 그러한 동사들이 자동사거든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거. 근데 우리가 수동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동작을 수동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타동사들 가지고만 수동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에 해당하는 happen, 그러니까 주어가 발생한다, 또 주어가 발생한다, 주어가 뭐처럼 보인다, 주어가 뭐뭇으로 밝혀졌다, 주어가 또 뭐처럼 보인다, 나타난다, 이런 자동사들 등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동사는 영어에서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얘네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얘네들은 BPP, PP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수동으로 쓰여져 있었을 때 해석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암기를 하고 있지 않으면 틀린 게 잘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occur나 happen이 무슨 뜻이에요? 발생하다 라는 뜻이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The accident
사고 was happened here. 사고는 여기에서 일어나졌습니다. 맞아 보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해석만 하면 틀린 게 별로 없어 보이죠? 사고는 여기에서 일어나졌습니다. 사고는 여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뭔가 맞는 것 같죠? 근데 문법상 happen은 자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BPP인 수동태로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turn out 같은 경우도 뭐냐면 주어는 turn out to be something, 주어는 뭐뭐 이하로 밝혀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진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문장을 쓸 때 주어 was turned out to b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요, 주어가 아픈 것처럼 보여진다, 주어가 뭐뭐한 것처럼 보인다, 보여진다, 보여진다도 해석이 어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요, 주어 is seemed 이런 식으로 BPP로 쓰는 학생들이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자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주의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볼게요. 능동하고 수동에 있어서 이게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능동하고 수동,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 대상과 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동사는요, 영어에서 동사를 쓸 때 그냥 문장처럼 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동사를 준동사로 바꿔서 투부정사나 ing 뭐 이런 식으로 바꿔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능동, 수동을 따질 때에는 이게 문장에서 나오는 능동이냐 수동이냐인지 아니면 준동사, 즉 투부정사나 ing나 이런 데서 나오는 능동, 수동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문장의 형태에서 능동, 수동을 쓰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경우에서. 이거는 학생들이 되게 쉬워해요. 왜냐면 너무너무 뻔하거든. 그러니까 동작을 하는 대상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쉽게. 무조건 주어거든요. 주어 입장에서 하면 능동, 주어 입장에서 되어지면 BPP, 수동을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시제와 함께 다양한 모습으로 능동, 수동의 이 문장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능동이에요. 능동이라는 것은 대상인 주어가 직접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져 있는 부분은 다 수동의 문장입니다. 동사를 수동으로 처리를 한 거죠. 말인즉슨 이 동작을 하는 주어가 이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동작을 되어진다, 동작이 되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주어 will eat food, 주어는 음식을 먹을 거다. 주어 eat food, 주어는 음식을 먹는다. 즉 다 보면 주어가 한다, 주어가 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주어는 먹었다, 음식을. 주어가 한 거죠. 주어는 is eating food. 음식을 먹고 있는 중이다. 주어가 하는 중이다고요. 그 다음에요. 주어 take care of cats. 주어는 돌본다. 고양이를.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가 역시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 have taken food. 주어는 먹었습니다. 음식을. 그 다음에 아니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어왔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먹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have pp도 능동이죠, 여러분들. 과거부터 현재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거나 아니면 과거에 뭐뭐 해본 적이 있다. 즉 주어가 해오고 있다. 아니면 주어가 해본 적 있다. 역시 주어가 한다라는 입장에서 따지면 능동이 맞다라는 거죠. 주어 had taken food. 주어는 음식을 먹었었다. 과거보다 더 과거에 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가 다 문장으로서의 능동의 형태입니다. 주어가 하는 동작을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들 다 능동입니다. 다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되게 여러 개 쓰셨는데 얘네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뭐가 다른 겁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시제가 다른 거죠. 시점이요, 시점. 그러니까 주어가 하긴 하는 건데 언제 하는 거냐면 미래에 할 거고 요새 하는 거고
과거에 했었고 지금 하는 중이고 뭐 요새 하고 그리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해본 적이 있거나 그리고 과거보다 더 과거에 주어가 했음을 나타내는 이게 바로 능동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수동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Food will be eaten by 누구에 의해? 음식은 먹혀질 거다. 누구에 의해? 그러니까 음식이 먹는다가 아니고 음식이 먹혀진다라는 거죠. 먹힘을 당한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고요. 음식은 먹혀질 겁니다. 음식은 먹힙니다. 누구에 의해? 음식은 먹혀졌습니다. 누구에 의해? 음식은 지금 먹히는 중입니다. 누구에 의해? 고양이들은 돌봐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음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혀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 혹은 음식은 먹혀진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음식은 과거보다 더 옛날에 먹혀졌었습니다. 누구에 의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장으로 쓸 때에는 주어 다음에 이렇게 BPP를 쓰게 되면 이제 문장의 형식이 또 되는 거죠, 여러분들. BPP. 보면 BPP가 들어가진 것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장으로 쓴 거죠. 여러분들 문장으로 뭐 쓴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BPP가 보이면 이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동의 형태로 문장을 쓴 거죠. 자, 그럼 역시 위아래로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들? 시제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긴 되어지는 건데 언제 되어지는 겁니까? 미래에 되어질 겁니다. 요새 되어진다. 과거에 되어졌었다. 이거는 좀 특별한 형태죠. 여러분들 빙자를 넣게 되면 되어지는 중이다. 수동태의 진행형이죠. 음식은 먹혀지는 중이다. 그리고요, 고양이들은 현재 돌봐진다. 그리고요, 음식이 하는 게 아니고 먹혀지는 거죠. 음식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혀져 왔다. 아니면은 음식은 먹혀진 적이 있다. 누구에 의해? 그리고 과거보다 더 옛날에 주어는 뭐뭐 되어졌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와 함께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will be eaten, is eaten, was eaten, be being eaten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has been pp 그리고 had been pp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제하고 합쳐져 가지고요. 이런 시제까지 합쳐서 수동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쓰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유자재로 쓰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글을 보면서 주어는 뭐뭐 되어진 적이 있다. 그러니까 한 적이 있다가 아니고 주어는 뭐뭐 되어져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주어 has been pp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잘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노트에 쓰기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뭘 말하고 싶은지 다시 왼쪽은 능동이고 오른쪽은 수동이고요. 문장일 땐 너무 쉽게 해도 그 대상은 이 주어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입장에서 하면 능동 그리고 되어지면 수동을 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다는 건 뭐냐면 시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시제에 맞춰서도 이런 것들이 다 능동이다. 또 시제에 맞춰서도 이런 것들이 다 수동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요. 학생들이 이걸 되게 혼동을 되게 많이 해요. 혼동을요. 자, 주어 have pp 그리고 주어 be pp 요거를 혼동을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혼동을 하긴 쉽겠죠. 왜요? pp가 둘 다 들어가니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have pp도 있고 영어에서 bpp라는 것도 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헷갈리면 안 되냐면 have pp는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진다면 얘가 능동이에요. 말인즉슨 주어가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 시제만 나타내는 겁니다. 시제. 그러니까 주어가 한다. 주어가 하긴 하는데 미래에 할 것도 아니고 과거에 했던 것도 아니고 언제 하는 겁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걸쳐서 하고 있다. 아니면 예전에 주어가 뭐를 해본 적 있다를 나타내는 능동의 말이 되는 거죠. 얘는 능동의 시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요. 주어 BPP는 영어에서 BPP 보게 되면 얘가 수동이라는 걸 인식을 하면 헷갈리는 게 좀 덜하긴 한데요. 이건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어가 되어진다가 되는 거죠. 주어가 한다가 아니고 주어가 되어진다.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되어진다니까 이거는 수동의 형태로 지금 문장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물론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표현도 있어요. 주어 have been pp 이렇게요. 그러면 수동의 태와, 그러니까 태로 따지면 수동이고요. 시제로 따지자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have pp와 be pp를 합쳤기 때문에 주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건데요. 언제 되어지는 거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되어져 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요 아래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주어 음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혀져 오고 있다. 누구에 의해? 아, 선생님 이런 말을 누가 써요? 이러면 이럴 수 있잖아. 선생님이 아픈 지 한 3년 됐어. 3년. 그러면 아프기 시작한 3년, 2017년부터 2020년인 요새까지 3년간 뭐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약은 먹혀져 오고 있습니다. 나에 의해 for 3 years, 3년째 약은 먹혀져 오고 있다. 약이 먹는 게 아니고 먹히는 건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먹혀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씁니다. 실제로 이런 거 있어요. 많이 나올 겁니다. 자유자재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능동하고 수동태에는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방금 여태까지 설명드렸었던 건 뭐냐면 이 대상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라고 그랬죠. 대상의 입장에서 동작을 하면 능동의 동사, 그리고 대상의 입장에서 이 동작이 되어진다면 BPP로 수동으로 써주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여태까지 지금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능동으로 동사를 쓰게 된다면 그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와요. 이게 영어에서 그 중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닙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아니 뭐 물론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오지만 자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BPP로도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아무튼 능동의 일반적인 동사일 때에는 뒤에 목적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주어 BPP 이렇게 주어는 뭐뭐 되어진다 라고 수동으로 써주게 되면 뒤에는 목적어가 잘 안 나와요. 물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90%의 확률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오냐? BPP로 되어지면 뒤에는 전치사 명사, 그러니까 어디에서 혹은 누구에 의해 주어가 뭐뭐 되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명사 전명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BPP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주어는 뭐 허락되어졌습니다. 뭐뭐 하도록. 아니면 뭐 음식은 아니 뭐 돈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이런 식이라던가 아니면 주어는 뭐뭐 되어졌습니다. 엄청나게 아니면 뭐 빠르게 느리게 주어는 뭐뭐 되어졌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니 목적어가 있으면 말이 되게 안 맞아요, 여러분들. 주어는 그러니까 뭐 음식은 먹혔습니다. 엄마를 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리는 먹혀졌습니다. 엄마를 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먹혀졌습니다. 나에 의해. 음식은 먹혀졌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이렇게 다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 동작을 하는지를 따져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판단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뒤를 봤을 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을 쓰고 전명구나 투부정사나 부사가 있으면 또 수동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럼 앞에 보고 풀어야 돼요? 뒤에 보고 풀어야 돼요? 이러면 둘 다, 둘 다요, 둘 다. 이, 이 대상이 동작을 하는지 되어지는지도 따지시고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아니면 목적어가 없이 이런 게 나와져 있는지 이 둘 다를 따지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문장을 다 읽고 고민해서 따질 수 있다면 능동하고 수동은 여러분들 100점으로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문제 풀 때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게 예시는 아닌데 여러분 예시는 아닌데 이게 이런 게 있다. 한국말에서는요
수동이랑 능동을 구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거의 능동으로 되게 많이 써요. 수동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수동의 문장을 썼다고 해도 수동인지 인식이 잘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알아듣기 때문에, 그리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잘 안 따지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워서 능동이가 수동인가 그 인식이 강하게 생기면 한국말을 들었을 때 어이씨 이거 영어로 바꾸면 되게 이상하네 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더라. 야,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야,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아. 학교 앞에서는 장소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병아리가 뭐를 판매하는 중이라는 겁니까? 병아리가 판매되어지는 중이라는 건가요? 판매되어지는 중이죠, 여러분들. 원래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는 거예요. 야, 학교 앞에서 병아리가 팔리고 있더라. 학교 앞에서 병아리가 팔리고 있어. 이게 더 맞는 말이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영어의 어떤 능동 수동의 느낌이 강하다면 학교에서 병아리 팔리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병아리 팔아 이러면 병아리가 판매하고 있다, 병아리가 동작을 하고 있다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시를 보면 뭐냐면 한국말은 능동 수동을 되게 안 따진다라는 게 이런 예시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능동이라는 것은 이 대상이 이 동작을 남에게 하게 되는 거고요. 목적어에게 이 동작을 걸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먹는다 음식을, 그러니까 내가 먹어 얘를. 그리고요, 수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얘가 이 동작 되어진다고요. 되어져요. 뭐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에 의해 이런 게 되어져. 이게 생략이 좀 많이 되는데 이 대상이 동작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작의 방향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로부터 동작이 나가느냐, 아니면 주어에게 동작이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남이 한 동작이 이 대상에게 들어오느냐, 이런 느낌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인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해석, 번역 시 되게 어색하기 때문에 인지가 잘 안 되는 이 영어 문장들이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쑥 번역을 해봤을 때 되게 이상하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선생님이 데이터를 모아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 영작할 때 그리고 해석하는 책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비슷한 문장이 나왔었죠. Jack was asked to wait to be seated. 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잭이 물어본 건가요? 물어봐진 건가요? 물어봐진 거죠. 그러니까 봐봐봐. 물어봐졌다. 이랬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잭이 물어본 게 아니라 잭이 저기요 아저씨 저기 버스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얘가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물어봐졌다고요. 누구에 의해? 다른 사람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주어에게 물어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또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잭은 물어봐줬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잭에게 물어봤다 아니면 요청했다라는 거죠. 잭이 물어본 게 요청한 게 아니라 잭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물어봐졌다, 요청되어졌다. 다른 사람이 잭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To wait, 기다리라고. 잭이 기다리라고 요청되어졌습니다. 뭐 되어지기 위해? 앉혀지기 위해, 자리 잡히기 위해 기다리라고 요청되었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you will be told. 너는 말해질 거야. 이것도 되게 웃기죠.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남이 너한테 말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들을 거야.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you will be told. 그러면 너는 말해질 거다가 너는 들을 거다. 보스에 의해. 그러니까 보스가 너한테 말할 거야.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의미를 따지고 보면. To finish work soon. 그 일을 곧 끝내라고. 이렇게 너는 말하여질 거야. 넌 들을 거야. 그리고요, 플라토 is thought. 그럼 플라토라는 사상가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플라토는 생각되어집니다. 고려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플라토를 뭐라고 생각해요? 위대한 사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in a conversation, 대화에서 I tried hard. 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To be understood. 자, 이런 것도 보면은 아주 엽기적이죠.
나는 최선을 다했대. 이해하려고가 아니고 이해되어지려고. 당연히 누구에 의해요? 남에 의해.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에 의해서 이해가 잘 되어지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고요. 즉, 이 다른 사람이 내가 한 말을 이해하는데 그게 최대한 잘 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요. He was seen singing on the street alone. 그가 본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는 봐줬다. 그렇죠? 다 이제 번역만 하면 되게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해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고요. 그가 본 게 아니고 그가 봐줬다. 즉 남에 의해, 즉 남이 얘를 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봐줬다. 남에 의해, 즉 다른 사람이 얘를 봤다.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것을 도로에서 혼자 아이스크림 있는데 나는 소리쳤습니다. But it seemed that I was heard by no one. 아니, i래. 잘못 썼네. No one. 자,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나는 소리 질렀습니다. But it seemed. 그것은 보였습니다. 뭐처럼 보였어요? I was heard by no one. I was heard. 그러면 또 역시 내가 들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들려진 거예요? 들려진 거죠. 말인즉슨 좀 해석해보면 어렵다니까. 남이 들었다고 남이 나를 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나는 아무도에 의해 들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들려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에 의해.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만 아무도 나를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번역으로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런 식이 어떤 대표적인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수동태 문장이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좀 넘어가시고 준동사. 방금은 이제 주어 다음에 동사, 목적어.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준동사. 준동사 그러면 이런 투부정사나 ing 계열이거든요. 준동사도 능동, 수동이 있다. 그리고 역시 준동사도 결국은 누가 이 동작을 하는지 그 대상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대상의 입장에서 동작을 하면 능동의 투부정사나 ing, 그리고 이 대상의 입장에서 동작이 되어진다면 to be pp나 being pp 혹은 pp를 써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쵸? 대상을 파악을 하시고 그 대상이 하면 능동, 되면 수동을 써라 라는 건 똑같아요. 준동사에서도요. 그리고 또 역시 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쓰시면 되고 뒤에 전명구 등이 있으면 수동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준동사는 문장 내에 쓰이며 자, 이 문장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준동사가 문장 내에서 쓰인다. 아까처럼 그냥 되게 단순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BPP 이렇게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준동사는 조금 문장 안에서 드러나는 형태가 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대상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좀 예를 들어드리면 좀 좋겠네요. I dressed up. I dressed up. 그 다음에 to be selected as a queen. 자, 뭐 이제 학교에서 무슨 공주 선발 대회 이런 게 있다라고 쳐봅시다. 학교에서 공주 선발 대회 이런 게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거는 수동 아니죠, 여러분들. 이거 수동으로 본다면 헐이야, 헐. 기초반 가야 돼요. 기본반도 안 됩니다. 능동의 과거 동사죠.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뭐 되어지기 위해? 선택되어지기 위해. 여왕으로 선택되어지기 위해 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수동으로 썼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작을 누가 하는지 그 대상을 또 찾아봅시다. 이 동작 누가 합니까? I. 맞아요. 나는 옷을 입었어. 내가 선택하기 위해가 아니고 내가 선택되어지기 위해.
뒤에도 보면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전면구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to be pp 이렇게 수동태로 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 준동사가 ing도 있고 뭐 투부정사도 있고 이런데 왜 ing 안 쓰고 여기는 꼭 투부정사를 써야 될까요? 이런다면 해석 때문에 그래요. 해석. ing를 쓴다면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하는 것, 하는 중인 이렇게 하게 되는데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하기 위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to be pp 뭐뭐 되어지기 위해 그래서 지금 투부정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투부정사로 써요, 선생님 ing로 써요. 이거는 능동수동에 해당하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준동사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다른 곳에서 배우도록 하시고 자 이렇게 아무튼 준동사도 준동사에서 능동수동도 그 동작을 하는 대상을 좀 잘 찾아보시고 대상의 입장에서 하면 능동에 뭐 투부정사나 ing를 쓰시면 되고요. 대상의 입장에서 동작 되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전면구 이런 게 있으면 수동에 to be pp, being pp 혹은 pp 이런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럼 종류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능동 형태의 준동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능동 형태의 준동사들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수동 형태를 자유롭게 쓰시려면 투부정사 문장 안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뭐뭐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명사로 쓰면 이거, 형용사로 쓰면 이거, 부사로 쓰면 이거요. 그리고 ing는 영어에서 두 개죠. 뭐뭐 하는 것, 동명사. 그리고 분사로서 뭐뭐 하는 중인 혹은요 분사 구문에 뭐뭐를 하면서 이게 다 능동의 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대상 입장에서 한다면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해석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면은 이런 능동의 형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수동의 형태는요 to be pp 뭐뭐 되어지는 것 뭐뭐 되어질 뭐뭐 되어지기 위해 being pp 뭐뭐 되어지는 것 그냥 pp 뭐뭐 되어진 뭐뭐 되어지면서 대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면 근데 해석에 맞춰서 준동사로 바꿔줘야 된다면 to be pp나 being pp, pp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반드시 다 읽고서 풀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I was singing songs. 나는 노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surrounding, surrounded among people. surround는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둘러싸는 동작을 당연히 노래가 할 수는 없겠고 내가 그러겠죠. 나는 노래했습니다. 내가 야야야 노래했어요. 둘러싸면서 둘러싸여져서 둘 다 말은 맞을 수 있겠지만 여기 뒤에 어때요?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서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되셨죠? 뒤에 전면구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PP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느낌도 들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랄라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둘러싼 게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져서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진짜 더럽게 못 그려요. 옛날에 손가락이 좀 잘린 적이 있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손이 살짝 삐꾸거든요. 노래하는 게 아니고 담배 피냐 너? 지금 뭐하냐? 자 아무튼 여기서는 서라운디드가 맞습니다. 그래요?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져서 되셨죠? 뭐뭐 되어져서 뭐뭐 되어지면서 요 PP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being yelled, yelling at me is what I hate most. yell은 소리치다예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게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리칠 수도 있겠고 남이 나한테 소리쳐, 즉 소리 내가 쳐질 수도 있겠죠. 내가 소리침을 소리침을 당하는 걸 수도 있겠죠. 즉 이거는요, 소리침 당하는 것 혹은 소리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둘 다 말 되지 않나요? 소리치는 것, 소리쳐지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둘 다 맞는데 어떻게 하죠? 엠미 요거를 한번 보세요. 물론 여기선 대상을 잡을 수가 없죠. 그 대상이 안 나와져 있으니까요. 근데 전면구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이런 뜻이야. 나에게. 그러면 나에게 소리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소리쳐지는 것. 빈 예를 들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이 남, 다른 사람, 다른 이들. 즉 다른 이들에 의해 소리쳐짐을 당하는 것. 그렇죠?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리침을 당하는 것은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좀 어려워요, 이런 게. I cannot expect my lover to be found in my life ever. 뭐 ever는 좀 지우셔도 될 것 같고. 자, expect 다음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가 동작하면 to 부정사 쓰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목적어가 동작되어지면은 to be found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찾는 것을, 혹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지는 것을 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왔나요? 전명구가 나왔나요? 전명구가 나왔죠. 그럼 뭐 쓰실 거예요? to be found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근데 이해를 하려고도 노력하셔야 돼요. 나는 기대할 수 없어요. 뭘 기대할 수 없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발견되어지는 걸. 어디에서? 내 삶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야, 너 결혼 안 하고 뭐 하냐? 지금 45살인데 뭐 하고 있지? 뭐 왜 결혼 안 하냐? 그랬더니 와, 벌써 45살 됐네. 난 이미 늦었나 봐. 난 안 되겠어. 나는 기대할 수가 없겠다, 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지는 것을 나는 기대할 수 없겠는데 내 삶 동안 나는 솔로로 살다 그냥 갈 것 같아 아마. 나는 기대할 수 없어. 나 결혼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지는 거. 이 사람이 찾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찾아져요. 내 삶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능동하고 수동이 생각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좀 대표적이었던 게 뒤에 전명구 따위가 있으면 수동으로 많이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너무 이렇게 뒤에만 보시면서 풀면 좀 되게 좀 그렇잖아요.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언어의 이해를 통해서 능동 수동을 고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해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시란 말이에요. 내 결혼할 사람이 뭐를 찾는 게 아니고 내 결혼할 사람이 찾아지는 것을 나는 음,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 don't want to make my mom. 나는 원하지 않아. 우리 엄마를 만들기를. 우리 엄마를 어떻게 만들어요? disappointed with me. 헷갈리죠? 엄마 입장에서 누구를 실망을 시키나요? 아니면 엄마가 실망을 받나요? 엄마가 실망을 받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아. 이런 말이죠. disappointed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엄마가 실망하는 거, 엄마가 실망하는 동작을 하는 거니까 ing 아닌가요? 요건 또 이제 말이 좀 다르죠. ing는 능동이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한다. 그 동작을. 남에게 걸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isappointing을 쓰면 남을 엄마가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엄마가 실망되어지는 거잖아요. 나에게. 그쵸? 역시 목적어가 없이 뒤에 또 전명구가 있으면 앞에 pp를 쓰면 됩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만들기를. 엄마가 실망되어지는 것. 나에게 실망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영상은요. 한번 선생님 전화기가 후져가지고 그런지 40분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끊겨요. 그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더 내용이 남았죠.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끊고 2부에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